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퇴근하고 또 이 노총각 혼자서 밤에 이 골목길 다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밤에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공원까지 가지만요. 이제 이 집 근처 길에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또 사람이 있어도 제가 남자니까 밤에 돌아다니는 게 무섭지가 않네요. 오히려 이제 상대방이 저를 이제 무서워 좀 하고요. 참 외로운 늑대 한 마리가 밤에 골목길을 어슬렁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규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요. 그리고 뭐 혼자 뭐 공원에 가서 운동도 하고 정신을 건강하고 맑게 가지려고 합니다. 항상 그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지키면서 그냥 제 한 몸 좀 이렇게 집안에 있으면 좀 답답하니까 좀 나와서 좀 걷고 운동하고 합니다. 뭐 밤에 어디 배회를 해서 뭐 술집에 가고 그런 거 없이 그냥 건전하게 노총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술도 집에서 혼자 먹고요. 천천히 혼자 안주도 만들면서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도 드네요. 외로운 건 있지만 누군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거는 그 인도네시아 학교 학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 사건을 언제 알게 됐냐면 예전에 이제 여자친구의 친구가 이제 말레이시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따라갔으니까 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그 친구들 만났습니다. 이제 왜 공항에서 만났냐? 뭐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공항에서 만나서 저희는 이제 쿠알라룸푸르 시내로 들어가지만 그래서 만나면 차 한잔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때 처음 들었던 게 98년도 학교 학살 사건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서 여자친구가 좀 해석해 줬는데 저는 이제 처음 듣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말레이시아 학교가 얘기해주는 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신 분은 아시고 모르신 분은 모르는데, 제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거는 뭐 한 1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도네시아가 이 학살 사건이 있었던 거는 먼저 196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당시에 그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이제 3억이 좀 안 되는 인구였고요. 그리고 2억이 넘었겠죠. 그리고 이제 18,000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서로 나눴을 때 5,100km 달하고요. 현재 이제 자카르타가 이제 지금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수도 이전도 계획하고 있고, 자바의 섬에 살고 있는 인구만 하더라도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지금 그 많은 섬 15,000개에서 이 자바 섬에 살고 있는 인구가 1억이 넘는데, 인구密도가 한국보다 3배, 4배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슬림 인구가 2억 명이 넘고요. 세계 13위의 GDP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인종이고 다종족, 그리고 이슬람교가 다수의 이슬람교를 믿고 있죠. 근데 이 이슬람 종교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뭐 네덜란드의 식민지에 좀 잠깐 있었다는 거, 이제 그 이후에 독립하고 나서 이제 1965년도에 이 공산주의자와 하교, 그리고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대규모로 학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도 이제 배후의 조종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에 65년도면 미국에서도 공산주의가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묵인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무기와 여러 가지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하르토가 왜 이것을 시행했냐면, 당시의 대통령이 수카르노였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정권 잡기 위해서 이제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쿠데타 미수에 대한 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산주의자들을 이제 먼저 잡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잡았는데요. 근데 그 수치가 약 50만 명 정도 피해자가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화교도 있고 그 외에 좌파로 이제 몰렸던 사람, 그리고 억울한 사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건에 미국은 어느 정도 이제 관련했냐면 1962년도에 이제 미국과 영국의 정부는 스카르노, 그러니까 그 현 대통령이었죠. 제거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었고요. 이때 이제 수하르토를 이제 접촉을 하면서 이제 무기와 재정 지원을 한 바 있다고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CIA는 자신들이 이제 학살에 능동적으로 관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만 요거는 현재 사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 학살, 1965년도에 이 학살은 20세기 들어서 세계 1930년대 소련 대숙청,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대량살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960년대 이제 마오쩌둥이 했던 문화대혁명,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 학살까지가 20세기 최악의 대량살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 1965년도 지나서 이제는 화교 학살 사건이 벌어졌던 그 시기로 넘어가 있습니다. 당시 1998년도 이제 수하르토 정권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이제 31년쯤 됐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이제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 원인은 아시아발 외환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정부의 정권 물러가라고 이제 시위가 확산이 됐죠. 그 확산 과정에서 상점에 대한 약탈도 일어났고요. 이게 광범위하게 일어나면서 상점에 불이 나고 약탈하고 이게 지금 일어났었는데요. 그럼 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화교에 대해 공격을 했냐면, 당시에 수하르토 정권에 대해서 부정부패가 심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 때였습니다. 그리고 부는 대부분 그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가난하고 대물림 되었죠. 세계 GDP 13위라고 하지만 90% 이상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1인당 GDP가 2,000달러도 안 되죠. 그럼 인도네시아 지분의 경제적 모든 이제 100%면 75%가 화교가 갖고 있는데, 근데 화교는 인도네시아 인구에서 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5%가 대부분 대기업이나 총수나 관리직의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1995년도 호주 외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 당시 93년 기준에서 300대 기업 중 70%가 그 70%가 이제 화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73%가 또 화교라고 합니다. 이렇듯 왜 화교가 이렇게 경제적 지분을 부를 다 갖고 있다고 하냐면, 당시에는 인도네시아가 열대우림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질병이 많이 걸려서 인구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제 좀 인구가 사는 지역이 모여 살고 나머지는 이제 열대우림이죠. 우리나라처럼 이제 산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평지에 사람이 살죠. 인도네시아도 땅이 다 있으면 다 거기 사는 게 아니라 열대우림에는 놔두고 사람이 사는 지역만 밀접하게 인구密도가 높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좁게 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병에 걸리면 다 죽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자바섬에 인구는 늘지만 노동을 할 수 있는 땅은 경작할 노동 인구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당시에 토지가 없어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대규모로 인도네시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화교들이 일단 이주하게 되면 뭘 하냐면, 먼저 땅을 사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그 개간을 하고, 많은 땅을 소유하면서
불을 쌓게 됩니다.